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천자문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 37번째, 제 37강에서는 독초성미, 신종의령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독초성미, 처음하고 끝을 매듭을 잘 지어라 하는 얘기를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조심하고 잘 해야 의령 마땅히 아름답다 하는 내용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38번째, 제 38강째입니다. 38강째는 영업속이 자심무경이라는 내용인데, 영업이란 말은 아주 영화로울 영자니까 영화로운 업은 속이 바소자의 기, 터기자입니다. 좋은 터전이 되는 바다. 영화로운 업은 좋은 터전이 되는 바고, 자심이란 말이 좀 어려운다는데요. 우리 문서라고 할 때는 문서적 또는 깔개, 이 깔개라고 할 때는 자로 읽는데 풀초자 붙은 거하고 요 대죽자 붙은 거하고 통용해서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자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심, 이렇게 풀초 붙은 요것도 우리 깔개 자자도 되고, 대죽자 붙은 저것도 자로 읽을 때는 깔개라는 뜻이고요. 또 적이라고 할 때는 문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문서적 또는 깔개자. 이 자심이란 말은 매우 심하다 이렇게 합니다. 매우 심하다. 즉 자심무경, 무경이라는 말은 끝경자니까는 끝이 없다. 이게 되니까는 이런 영화로운 업이 터전이 되는 바여서 이런 영화로운 좋은 이 영화로운 업이 자심, 매우 심히 또는 소문이 자자해져서 무경 끝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문이 자자하다 할 때 이렇게 첩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자자하다, 명성이 자자하다, 소문이 자자하다. 또 우리 연하면은 위자료 할 적에도 깔개 자자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대죽자 적은 거 하고 여기에 풀초자 적은 거 하고 대죽자 적은 거 하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영업 속이 영화로운 업은 속이 바탕이 되는 터전이 되는 바여서 그 터전이 되는 바가 자심, 매우 심하게 또는 소문이 자자해져서 무경 끝이 없다 하는 이야기. 정리를 계속 이어서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고 군자의 덕을 쌓아가는 수덕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오니까 그런 영화로운 업적이 남아가지고 좋은 터전이 되고 그런 명성이나 소문이 자자해져서 끝없이 이어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글자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영자, 불화자 밑에 나무 목자인데 요런 글자, 요처럼 생긴 글자는 요거 밑에 여기에 많은 글자들이 들어가서 뜻이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되죠. 요 제일 처음에 원래 글자는 요거 밑에 불화 이렇게 하면요. 안에도 불 또는 자기 몸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도 불꽃이 화려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하면은 빛날형자예요. 빛날형. 안팎으로 불이 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조명, 형광등 할 적에 보십시오. 형광등 할 적에도 밑에 벌레 충자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형광등 할 적에 반딧불 형자거든요. 반딧불. 반딧불 많이 들어봤죠? 우리 촌에 가면은 반딧불이 많이 있잖아요. 그 반딧불 형자인데 요 벌레, 반딧불이라는 요 벌레가 자기 몸 바깥으로 불을 피우는 벌레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반딧불형이 되거든요. 지금 요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자기 몸 바깥으로 화려하게 자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화롭다 해서 파생해서 영화로울 영, 영화영 이렇게 쓰임새죠. 반딧불형. 우리 형설지공 할 적에 이렇습니다. 형설, 눈설자.
자, 요거는 형설지공 많이 들어보셨죠? 형설지공 할 때는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반딧불에 불을 비춰서 공부한 사람. 눈을 모아서 눈빛에 반사되는 빛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형하면 요거는 차윤이라는 사람이 취형, 차윤 취형 할 때, 취자는 이게 몰 취자의 형자입니다. 차윤이라는 사람이 반딧불을 모아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사 유래를 보면은 자기 집이 가난해서 기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경야독의 대표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반딧불을 모아서 공부를 한 차윤이라는 사람이 형. 마찬가지로 설은 손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강이라는 사람은 영설. 빛줄 영자, 손강이라는 분은 눈에 비춰서 반사되는 빛으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주경야독의 대표적인 사람이 손강하고 차윤이라는 분 이야기가 많이 전해오고 있죠. 차윤, 취형, 손강, 영설 이 두 사람 한 일을 이렇게 형설지공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형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일업자 보겠습니다. 일업자. 자, 일업자는 말이죠. 우리 하는 일한다 할 적에 일업자인데, 이 일업자는 원래는 종 모양입니다. 종 모양. 이 나무나 뭐 이런 거하고 별 관계가 없이 종 모양, 우리 큰 종을 나무 위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매다는 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 종을 매다는 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업자. 우리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을 악기 모양이다, 종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그림상으로는, 상형 그림상으로는 종을 매다는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인데 종 매다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원래 글자는 이야기되고, 이게 이제 파식에서 지금은 우리가 하는 일, 뭐 업적, 수업 할 적에, 영업한다 할 적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소자는 우리 지금은 이렇게 쓰죠. 예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글자 요거 보십시오. 요거는 지게문 호자잖아요. 집 호자. 집도 되고 또 문도 되고 문. 문일 때는 이때는 지게호라 그래요. 지게라는 말은 외짝 문을, 한쪽만 있는 문을 지게라 그러고 양쪽 문을 문이라 그럽니다. 좌우로 있는 이런 양쪽 문이 있는 거를 문, 한쪽만 있는 거를 호, 이렇게 쓰거든요. 또 집이라는 뜻도 있고 문이라는 뜻도 있고, 호주 할 때는 집 호자잖아요. 자, 요거는 왼쪽은 집이고 오른쪽은 도끼 건자입니다. 즉 무기나 이런 도끼는 집 밖에 일정한 장소에 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집 밖 일정한 장소. 그게 장소 할 적에 곧 소자가 되거든요. 그럼 도끼는 남자의 전유물로서 예전에 이 무기를 나타내고 도구를 나타내고, 이 도끼건은 어디다 그럼 두느냐? 도끼를 집 밖에 일정한 장소에 이렇게 탁 꽂아 두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탁 꽂아 둔다 이 말이죠. 요 도끼 꼽아두는 요 틀을 모탕이라 그러거든요. 모탕. 바탕이 되는 모탕. 그래서 도끼 건자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요, 여기에 모탕 언자입니다. 모탕 언. 요 밑에 이제 우리가 쪽에 표자가 들어가면요, 이 바탕 질자잖아요. 즉, 이 도끼 꽂아두는 이 바탕, 모탕이 재물을 만드는 바탕이 된다 해가지고 바탕 질자가 되겠죠. 소자가 되고요. 그다음 기자를 보시면은, 기자는 우리 앞에서 그 기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자는 원래 모양이 키 모양입니다. 키 모양. 곡식 까부는 키. 원래가 기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키 기자를 대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대나무 죽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여기 원래 뜻에서 확실한 뜻을 하나 더 붙인 거로는 누정자라 그러거든요. 누정자. 누, 정. 거듭 뜻을 확실히 붙여서 정가시켰다 가지고 누정자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 기자, 지금은 부사어로 이제 기 이렇게 하는데, 이 기자가 들어가면 항상 키 모양 또는 키는 이거는 여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집에서 곡식 까부는 키. 아까 도끼 건자는 남자의 전유물이고 키 기자는 여자의 전유물. 그래서 이게 없어서는 남자는 도끼, 여자는 키.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물건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건. 이런 뜻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기자에, 그죠? 기본이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땅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집터잖아요. 터기자.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된다. 기본 기자가 됩니다. 기본기 또는 터기, 바탕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자도 되고 적자도 되는 우리 불초 밑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거는 적자도 되고 자자도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합쳐진 글자거든요. 왼쪽에는 요거는 쟁기뢰자입니다. 쟁기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요거는 옛석자잖아요. 옛석. 즉, 옛석자 요걸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밑에는 요거는 날을 표시하는, 날을 표시하는 거고, 위에는 이런 표시를, 그림을 갑골문에 그려놨습니다. 즉, 요거를 보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위에 요거는 홍수가 난, 예전에 홍수가 난 날을 기록했다. 해가지고 옛석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또 하나는 밑에 있는 요 해는 임금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거 그림은, 요거는, 밭을 갈아놓은 모양. 즉, 임금이 밭을 갈아놓은 모양. 그렇게도 이렇게 두 가지로 알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다른 글자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은, 즉, 예석자하고 옆에 다른 뭐가 합쳐지면은, 요 두 번째 뜻으로 해석하는 게 쉽습니다. 보십시오. 자, 임금이 해는 왕을 상징하니까는 임금이 밭을 갈아놓은 모양이다. 예전에 또는 어제, 이후 그런 걸 다 예전에 그러니까는 그래서 옛석. 이 밭을 갈 적에 뭐로 가지고 쟁기래자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쟁기로 가지고 밭을 갈아놨다 해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쟁기래자가 붙으면 이거는 친경할 적자가 됩니다. 친경한다는 말은 왕이 직접 밭을 가는 것을 친경한다 그러거든요. 친경할 적. 그래서 적전 그러면은 왕이 직접 친경해 놓은 밭을 적전이라 그러거든요. 적전. 자, 적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요 위에 밭을 이렇게 갈아 놓으니까는 밭 위로 풀이 자라 올라온 모양. 그래서 풀조자를 붙여가지고도 친경할 적. 또 풀이 올라온 게 마치 깔개를 깔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깔개 자자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서 이제 깔개자 또는 바탕자 이렇게 친경할 적자가 아니고 자심이니까 자심, 심할 심자 붙어가지고 자심, 매우라는 부사가 되죠. 매우 좋다, 매우 심하다. 이렇게 자심이라면 매우 심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요때 심할 심자가 있으니까는 요때 자자는 부사어로 매우라는 뜻으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석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요. 자, 보십시오. 요 임금이 친경한 모양인데, 임금이 유고가 생기거나 아프거나 어떤 병고가 생겼다 할 때는 직접 임금이 밭을 못 가니까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빌릴 차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심할 심자 한번 볼게요. 심할 심자는 위에 있는 이 달감자가 부수예요. 심할 심. 달감자가 붙습니다. 달콤하다, 달달하다, 매우 좋다 이런 뜻이에요. 요 심할 심자는 두 가지로 합니다. 달감자하고 플러스 밑에 있는 거를 비수비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비수 모양, 즉 숟가락 모양. 그게 수제에 달감자는 입에 지금 음식을 먹으면 모양 되니까 수저로 음식을 가득 담아 입에 넣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심할 심자는 원래 이 근문에 그림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상형 문자를 보면요. 부뚜막을 그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부뚜막 위에다가 그릇을 놓고 불을 떼는 모양, 즉 화덕 모양, 화덕 모양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덕 모양. 자, 요거는 두 번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첫 번째로 이런 뜻이고, 첫 번째로 뜻을 하면은 달감자는 입에 음식을 먹으면 모양이니까는 숟가락으로 음식을 가득 담아 입에 넣는다. 이런 원래 뜻에서 파생해가지고 심하다, 심할 심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화덕에 불을 때는 화덕 모양, 즉 화덕에 불을 때면 아주 불이 세게 심하게 불길이 들어가니까는 심하다라는 뜻으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없을 무자 보시면요. 없을 무자는 원래 뜻이 춤추는 모양, 즉 원래 춤출 무자였다 이런 뜻이에요. 무당이 없을 무자 그림 보면은 무당이 이 춤을 추고 있는 모양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춤추는 모양은 춤출 무자를 두 발을 밑에 넣어가지고 밑에는 요거는 두 발 모양입니다. 전적 석이 아니에요. 요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 합쳤는데 오른쪽 글자 때문에 이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전적석처럼. 그래서 요거 하면은 두 발의 모양. 단독으로 쓰이면은 요거는 어그러질 천자잖아요. 두 발이 양쪽으로 어긋나 있다 해가지고 어그러질 천 이렇게 하거든요. 자, 지금은 춤추는 무자를 이렇게 변형해서 쓰고 요거는 없을무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자 볼까요? 경자는 위에 있는 설립자 요거는요 바늘 모양 요렇게 침 모양으로 그려놨습니다. 밑에 있는 요거는 형 입구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형자예요. 요거 형이라는 사람은 역할이 하늘에 고하는 사람이에요. 신과 교감하기 위해서 재물을 들고 높은 데 올라가서 하늘에 고하는 사람. 그게 형의 역할이거든요. 자, 지금 요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가지고 마치 형 위에 침 모양 요런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고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모양이다. 요 침 모양이니까 매우 신자는 게 침 모양이거든요. 그 요런 침으로 문신 새기는 역할을 하니까는 몸에 문신을 새기는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이런 문신 새기는 작업이 아주 끝났다, 완료됐다. 그래서 마칠경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나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뜻으로 하나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는 자, 위에는 소리 음이잖아요. 밑에는 어진 사람인, 즉 사람이죠. 이거는 음악이고요. 음악을 마치고 연주하는 음악을 마치고 그를 인자 어진 사람인 그를 인 이렇습니다. 음악을 다 완성 마치고 나서 그를 나간다. 그래서 마쳤기 때문에 마칠경, 끝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타내는 음악 소리가 끝나고 그를 나가니까는 끝났다는 뜻으로 끝경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경이란 말은 끝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저 앞에 흑토가 붙으면은 땅의 끝이니까는 지경경, 끝경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영업 속이 자심무경이라는 내용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38번째 38강을 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39강에 또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구등사 습직종정이라는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